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튜브입니다. 저는 주한이고요. 햇살이 점점 따갑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젠 따뜻한 것도 아니고 따가워서 이 햇살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모자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올해도 벌써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진 혹시 앨범을 사보신 적이 언젠가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사진 앨범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진을 맨날 찍어대잖아요. 근데 사진은 매일 찍는데 사진 앨범은 사는 일이 더욱더 적어지는 것 같은, 이거는 뭘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김병원 선생님이 모시고 오신 분이요, 이 사진과 관련돼 있는 물론 사진 작가님이시죠. 그림 같은 사진을 찍으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보시고 소감이 어떠신지 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튜브 여러분들, 인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인데요, 어떤 방송들이 되고 있는지 저희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영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병훈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천문화 갤러리 창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요, 이제 광고 보고 왔잖아요. 저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거가 됐든 이제 예술을 하든 뭐라든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이렇게 피드백이 없으면요, 기운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인천튜브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좀 있으면 저희도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두 번은 아니고요, 구독과 좋아요 홀수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모셔오신 손님과 함께 이제 방송을 또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사부터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선생님은 이명지 사진 작가님이시던데 잘 아시는 분이신 거죠? 김병훈 선생님? 네. 잘 아시는, 오늘 말씀 안 하시기로 했다지만 아니 잘 아시지요의 어떤 선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은 제 기억은 저희가 선생님하고의 기억은 그 숨어 있는 술집, 맛있는 술집 요런 데를 많이 다녔던 기억이 뭐니까 그 얘기로 하시면 우리 선생님이 안 되실 텐데. 안돼. 먼저 우리 저기 오프 더 레코드는 나중으로 하고, 그러면 정석대로. 직접. 하여간 오늘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흔쾌히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영광이어갖고 혼자서 방방 뛰고 춤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을 잘 보고 계신 분들, 구독자분들은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김병훈 선생님의 모습이 약간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느끼시는 분 계시면 애독자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혹시 모신 우리 작가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면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명지 작가님. 네, 이명지입니다. 저희 방송이요, 자기소개는 일단 자기 자랑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방송이거든요. 혹시 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바꿔봤는데 당황을 하시네요,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당황하시기 전에 우리 저기 이명지 작가님이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딱 스탠다드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작하면은. 글쎄요.
저는 그냥 뭐 사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1945년생인데 지금도 뭐 몸이나 뭐 정신적인 거나 좀 아직은 좀 쓸만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뭐 저기 오버했나요? 다 끝나신 거 아니시죠? 네? 다 끝나신 건 아니시죠? 네. 네. 더 길게.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자랑할 거는 없습니다. 뭐 사진밖에 모르는 숙맥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사진 연구실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사진 보다가 또 저녁에 한 7시 반쯤 퇴근하고 뭐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진 외에는 뭐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이 약간 좀 제가 힘겨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네요. 자, 여기에 덧대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덧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이명지 선생님은 네. 군인이셨어요. 군인. 예. 인천 앞바다를 지키시던 해군 군인으로서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그 퇴역이라 그래야 되네. 퇴역을 하신 해군 군인이셨어요. 저기 그걸 뭐라 그런지 갑자기 내가 저기 가서 어떤 계급으로 퇴역하신 거예요?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네네. 저는 그 해군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서 직장 퇴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계급. 예. 계급은 뭐 그냥 직장 생활 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네네. 등산을 계속 하다가 네. 많이 다쳐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등산을 하면서 이제 야생화 같은 거를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찍다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사진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해가지고서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갔는데 별로 뭐 그렇게 탐탁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사진을 독자적으로 했죠. 하다가 2009년, 2008년도인가 그때 흑백으로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네네. 개인전이 그 지인이 한번 오셔가지고 보고서 한참 그리고 또 지났는데 이제 하루는 그분한테 저기 사진 강의 좀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그래가지고서 사진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그 인천중앙도서관 사진반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강의를 하려고 남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뭐 하기로 했던 거니까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사진에 관한 책은 전부 다 갖다가 수십 권 사가지고 와서 도서관으로 출근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한 3년쯤 지나니까 꽤 높은 수준까지 사진에 관한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중국반에서 이제 그 좀 강도 높은 네네네. 사진 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사진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같이 촬영을 가고 모든 것이 제 지로는요. 모든 것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제대로 음. 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도 뭐 상당 부분에 좀 올라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나가면 항상 그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교실에서 있던 그 이론을 가지고 네. 그때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다라고 현장에서 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촬영이 꽂힌 네네. 출사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병훈 선생님 언젠가 만나게 돼가지고서 그때부터 이 양반하고 제가 조금 뭡니까 저 인간성에 꽂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숨어져 있는 뭐 맛집이라는 걸 찾아다니기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20년 넘죠. 네. 그 처음에 그러네요. 이제 그 취미로 하셨던 등산을 다니시면서 이제 찍으시던 어떤 취미 활동 같은 촬영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가는 어떤 계기가 돼서 깊이 있는 전문가까지 이렇게 가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취미가 전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표본처럼 이렇게 또 그 과정을 겪으신 건데 강의를 나가시면은 주로 강의하는 대상자들이 좀 성인들이 좀 많으신 거죠? 네, 전부 다 성인들입니다. 성인들이고 뭐 연령대도 상당히 20대부터요. 20대 후반부터 뭐 60대, 70대도 있었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했고 예.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등산을 다니시면서 이게 산수 이렇게 강하늘 뭐 이제 자연을 좀 더 많이 보시고 그거를 컨셉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던 실사 같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 같은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이 있는 작품들의 류인가요? 제가 그렇게 막 남들이 잘못 보면 초점도 흐렸고 이게 좀 잘못 찍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법이던데.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도 나중에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포트폴리오에서 썼습니다. 맨 상단에 내 사진적인 생각을 썼는데 요즘 한 5년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전에 들은 얘기로는요. 우리나라의 사진 핸드폰 말고 사진기가 1000만 대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적인 기능이 상당히 그 수준 높게 올라와 있어서 요즘 뭐 초등학교 학생도 다 그걸 가지고 찍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만일에 그 사진 작가로 살아남으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제가 사진을 시작하면서 필름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네거티브 필름이 있고요. 하나는 포지티브 필름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필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라이드 필름이거든요. 포지가 슬라이드 필름. 그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제 네거티브 필름은 현상을 했을 때 그 흑과 백이 반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뭐 사진이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지티브 필름은 우리 사진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그 필름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필름 아니었으면 안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필름이 비싸거든요. 맞아요. 비싼데 보통 촬영 나가면 열롤만 찍는다고 해도 그게
돈 10만 원 날라가고 그랬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다 가져오면 또 현상해야죠, 인화해야죠. 네. 예, 그래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갔다 와서 보면 네. 사실 엉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럴 바에는 아예 흔들어 찍자. 어. 이런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면서, 어. 그 어떤 회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걸 발견을 하신 네네.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10회 과정을 이제 거쳐서 네. 이제 카메라를 움직여서 찍는데도 이게 되게 트레이닝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걸 네, 작품으로 그게 이제 해야 뭐 되는데. 무작정 이게 흔든다고 되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노하우를 잡고 이제 실패를 거쳐서 다시 성공으로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실에서도 네. 그걸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추천을 해가지고서 요즘 그 제자들은 이거 회화 같은 사진, 네네. 흔들림이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아. 많이 이제 하는데 흔들리게 보이면 안 되니까 예. 그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네네. 그 사진을 네. 그 흔들리지 않으면서 회화 같은 느낌이 느낌으로? 들도록 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왔죠. 김병훈 선생님 혹시 그 말씀하시는 회화가 이 기법을 보시면 사진을 보셨을 텐데 혹시 맨 처음 초창기 때 그 사진을 보시면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 선생님 앞에서 좀 건방진 얘기인데 사진 관련 책자를 예. 수도 없이 사다가 보셨잖아요. 네. 공부하시고 네. 이론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이 예. 배운 게 도둑질이어 갖고 내가 이론 공부를 해서 예.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 근데 선생님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그 기회가 되져서 네. 사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가르치셨어. 네네. 그렇지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내 걸로 완벽하게 소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그 소화가 된 것이 출사 나가서 사진 셔터를 누르시면서 네. 한 개, 두 개 올라오셨어요. 늦게 출발하셨잖아요. 네네. 사진에 대해서 늦게 출발하셨는데 그 늦게 출발하신 것만큼 더 네. 애를 많이 쓰셨던 그게 만 20여 년 선생님을 곁에서 뭐 이렇게 좀 네네네.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작품을 쭉 볼 때마다 네. 좀 색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무식하게도 이거 포토샵 한 거예요? 라고 여쭤본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참 지금 제가 저 선생님의 작품을 두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하나는 커다란 소나무고 하나는 저기 방금 나오고 있는 물안개에 찍힌 어떤 건데 네네네. 그거를 거의 매일 네. 집에 거실에 놓고 식탁 위에 걸어놓고 뭐 이랬으니까 매일 보잖아요. 네네. 매일 보면서 매일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술 먹은 눈으로 보면은 이거 뭐 좀 기가 막혀요.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보면 저거 무슨 사진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가까이 가고 사진이라는 거를 배우고 뭐 이런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곁에서 뭐 보내오면서 보면은 선생님한테 이런 걸 내가 배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걸 배워갖고 내가 배운 도둑질에다가 써먹어야지.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그래서 술집을 자주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명지 선생님이 작품의 세계를 어떻게 열선지를 우리가 들었고요. 이제 또 이어가는 사진전을 이제 우리 랜선으로 보는 사진전을 할 텐데요. 우리 그
작가님께서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은 회화 같은 사진이라고 있는데 이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작품전을 하신 것 중에 카메라로 그리는 사진인가? 이름이 작품전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상에 남는 거예요. 카메라로 그린다라는. 근데 제가 자료 주신 거를 조금 봤더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회화 같은 사진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게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금 조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네. 카메라가 이제 많이 보급된 상태에서 누구나 사진을 찍고 일상생활이 되다시피 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진가로 내가 살아남으려면 네네. 남들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런 네네. 생각을 하는 도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화적인 사진을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제 그 뭐 실패와 성공을 거쳐서 네.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남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회화적인 사진을 지금 주로 제 사진이 이제 주로 회화적인 사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 작품의 세계를 구축하신 지가 그러면 이제 한 몇 년 정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한 10년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그 가르치시는 분들한테도 이 회화적인 그 선생님의 작품의 기법이나 네네, 작품들을 이제 네네. 강의하시는 거죠? 네네. 반응은 어때요? 그 교육생들의 반응은? 네? 교육생들의 반응이. 네. 반응이 그 사람들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래요? 일단 뭐 지금도 사진 얘기하러 날 찾아오면 네. 우선 찍어온 사진 중에서 그런 사진들이 우선 눈에 막 들어와요. 그래요? 먼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이제 가져오신 선생님의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품들 한번 보시면서 이 설명을 정말 작가님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은 우리 미술전을 한번 사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진은 우리 화면이 잘못된 거 아니죠? 저거 칼라여야 되는데 화면이 잘못된 건 아니죠, 저거? 네네. 원래 흑백인가요? 원래 그 흑백 필름으로 흑백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예. 그 이제 스캔을 거쳐서 디지털 파일화 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요? 네. 저 작품이 제가 아까 들으니까 그 사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병원 선생님한테 얘기 들은 그 집에 걸려 있는 사진이라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한 장 걸치고 보면 이상하고 안 걸치면 이상하고 뭐 그 사진인가요? 볼 때마다 다르다는? 예,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게 저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봐서 그런지 일러스트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업 하나 안 거친 100% 그냥 찍은 사진이라고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 사진은요, 네. 2000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장날, 전국에 있는 장날을 찍기 위해서, 장날을 찍기 위해서 순창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라도 순창이요? 예, 순창을 갔는데 거기 그 장이 아주 옛날부터 유명하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오다가 다른 데 한번 둘러보자 해서 혼자 촬영을 갔거든요. 갔는데 그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서 농로로 따라가다가 물론 그 차를 가지고 갔죠. 이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어떤 그 촌에도 빵촌에도 그 밥 먹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양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그 물안개가 많이 핀다고 그런 얘기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갔죠. 또 가가지고 한 저기를 9번 정도 갔었어요. 가가지고 처음 저렇게 만났습니다. 저게 그럼 물안개 거예요?
섬진강 그 상류 쪽인데 네. 상류 쪽인데 임실이거든요. 저기가. 임실. 예, 임실인데 그 저기만 저렇게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강중에서 저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물안개도 많이 피고 그래서 네. 9번을 갔는데 한 번 저렇게 딱 찍었고 그다음부터 못 봤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사진을 찍으실 때 이게 로또처럼 딱 그 장면을 찍는 것도 있고 여러 번 방문해서 아 내가 이 장면을 좀 찍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를 찾아서 또 찍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안기를 만나야 되니까 첫째 네. 안기를 만나야 되니까 뭐 여기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뭐 자기도 하고 뭐 여러 번을 한 9번을 했는데 네. 딱 저 한 가스가 마음에 딱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저 사진에서 우리 작가님이 보실 때 중점적으로 좀 내가 이러한 그 영감이나 나는 이런 의도로 찍었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항상 그 사진을 찍을 때요. 네. 어떤 그 좋은 장면이 나오면 카메라가부터 먼저 갖다 대는 그런 그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 아니고 일단 저게 좋구나 싶으면 네. 일단 어떻게 저걸 내가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한 5분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네. 해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찍을 때 네. 밖에서 찍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초에 찍은 거거든요. 네. 맨발을 뻗고 아. 강에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네. 찍어서 맞죠. 구도가 제대로 나오도록 잡은 게 좀 제 생각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흑백적으로 콘트라스트도 상당히 적당하고요. 네네. 네, 너무 또 안부가 뭉개져도 안 되고, 네네. 그리고 바위의 질감 같은 것도 살면서 네. 그리고 안개도 적당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저거는 흑백 필름으로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그 칼라 필름인데 이 조작을 그렇게 감을 저렇게 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건 저기 흑백 필름으로 처음부터 아. 찍어가지고 그 암실에서 네네. 제가 손으로 그 젤라틴 실버 프린트를 한 겁니다. 아. 젤라틴 실버 프린트를 한 겁니다. 저기 이걸 본 분이 저희 PD님은 어쨌거나 처음 보셨잖아요. 저거를 저도 그랬지만 약간 동양화 같은 느낌의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러스트 같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저 사진 찍을 때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그 어떤 장면을 보면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이미 그 제가 저건 그 산수화 같은 어떤 표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카메라 조작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탄수화 담채화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네. 직접 가지고 계신 우리 김병훈 선생님 저 사진을 보시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다른 생각이 드시다는데. 저기 네. 어느 날 햇빛이 이렇게 거실로 들어오면서 그 책꽂이 앞에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네. 근데 햇빛이 들어올 때 보는 어떤 느낌하고 네네. 그냥 형광 불빛 밤에 볼 때하고 예. 글쎄요, 남들은 아마 못 느낄 겁니다. 직접 보시는 분들만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구. 제가 뭐 대단히 뭐 안목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 아까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화적으로다가 만들었을 때 네. 우리 보통 보면은 그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진들, 네. 어려운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봐서 바로 느낄 수 있고 나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그렇지. 감각적인 것이 회화적이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선 매번 볼 때마다 좀 다른 느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햇빛이 들어왔을 때 보는 거 하고 밤중에 보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야 될 사진이 이제 작품들이 많은데 한 작품 너무 좋으니까 계속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작품 한번 넘어가죠.
예. 이 작품 볼인가요? 볼인가요 혹시? 네, 봄입니다. 아, 네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2012년도에 찍은 것인데요. 교실 사람들하고 저기 출사를 갔었어요. 출사를 갔는데 안성으로 갔거든요. 안성. 예. 안성에 축산연구소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에 사료하기 위해서 저 호미를 많이 심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찍다가 네. 이거 다르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밑에서부터 위로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 저 밀이 지금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릴 때는 예, 살아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쭉 기지개를 펴는 예,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흔들면서 찍었기 때문에 네. 그 밀이 긴 데다가 또 위로 늘어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찍은 겁니다. 운동감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은. 네네네네. 오, 그런 의도를 찍으셨군요. 예. 다음 작품 한번 또 볼까요? 오, 이건 바다 같은데? 네네. 이건 큰 것 같다. 저 사진은요. 네네. 그 2016년도에 그 제 교실에 예. 저보다 나이가 한 5 정도 위신 분이 계신데 지금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자꾸 울릉도로 가자고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4명이 거기 울릉도를 갔습니다. 거기 자기 딸이 네. 거기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기 먹고 자면서 이제 네. 사진을 찍다가 이 도동 그 항구 앞에거든요. 앞인데 저기가 이제 그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인데 파도가 치는데 이제 그 사진에 장노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샷다를 많이 열어놓는 겁니다. 네네네. 예, 장노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기법인데 그 기법을 사용해서 네. 파도가 좀 더 이렇게 안개처럼 표현을 하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물 색깔에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 색깔이 정말 그림 같지 않아요? 유화 같은 느낌의. 예, 그리고 또 저기가 물이 예. 저렇게 파랗습니다. 저기. 저거 예. 지금 울릉도라고 그러셨죠? 예, 울릉도입니다. 그럼 지금 바다에서 배 위에서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육지에서 찍은 겁니다. 저거 육지에서 찍으신 네네네. 거예요? 네. 야, 저게 바다에서 막 이렇게 찍는 것 같은 느낌인 그런 거네요. 바다 색깔이, 파도 색깔이 진짜 좋네요. 저 자리 가서 꼭 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드네요. 네. 정말 네. 그림 같아요. 예. 자, 그 밑에 또 어떤 사진들이 있을까요? 예, 다음 사진이요. 성도 같은데? 저 사진도 그 흑백 필름으로 찍어서 네. 암실에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젤라틴 실버 프린트를 해서 네네. 제 손으로 구운 거거든요. 구운 건데 저것도 이제 그 흑백 필름이다 보니까 네네네. 스캔을 거쳐서 디지털 파일화한 것입니다. 네. 제 보기에는 저 그림자가 이렇게 아스라이 나올수록 흩어지는 저 그림자가 저는 더 좋은데 어떤 아니, 의도셨어요? 이제 저게요. 그 예. 눈이 많이 온 때이거든요. 평창인데. 평창. 예, 예. 눈이 많이 왔을 때거든요. 네네네. 근데 왔을 때인데 이제 저걸 해를 보고 이제 그 해를 마주 보면서 찍은 겁니다. 찍어서 밑에 나무 그림자는 멀리 비치다 보니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트리밍을 이제 보통 사진 작업하실 때 트리밍을 하시잖아요. 네, 트림도 많이 그 작업을 하죠. 하시죠? 네네. 그러면 구도를 이렇게 잡으셨을 때 요거보다 좀 더 크거나 이랬을 텐데 요 사이즈를 잡으신 거는 어떤 걸 보고 잡으신 거예요? 그 이제 그 나무 이렇게 보시면요. 가로로 중앙선을 긋고 네. 보면요. 그 윗부분에 나무
네. 밑에는 그림자하고 눈이거든요. 예예예. 그런 구도를 보고 찍은 겁니다. 아 그걸로 잡으신 네.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해를 마주보고 찍었기 때문에 나무들은 이제 당연히 이게 실루엣 상태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역광으로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네, 역광으로 거죠? 찍었습니다. 아, 네네. 네. 설경이 제대로 느껴지네요. 네, 다음 작품 한번 넘어가죠. 계절 느낌이 확 나네요. 네, 누가 봐도 설경 같은 느낌이지 않으세요? 네, 다음 작품은 꽃잎인가? 이거 뭐죠? 저 작품은요. 네, 저기 2017년도에 마곡사를 갔어요. 마곡사? 예, 마곡사를 갔는데 늦은 가을이라 가을이구나. 낙엽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 앞부분이 네. 밑에 앞부분은 좀 뭉개진 것처럼 보이죠. 네네. 그 뒷부분도 뭉개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게요. 앞뒤로 포카웃이. 예, 가운데 예, 포커싱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진은 그 조리개를 열면 뒤가 뭉개지고 포커싱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를 포커싱 시키기 위해서 네네. 엎드렸어요. 엎드리다 보니까 네. 앞에가 이제 앞에 있는 단풍들이 카메라가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네네. 자동적으로 이제 뭉개지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아주 작은 부분의 그 단풍이 네네. 예, 초점에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 빨갛게 올라와 있는 약간 이제 네네네, 새싹 섞듯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네. 있는.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죠. 초점 맞추고 네. 저렇게 열다 보니 뒤도 뭉개지고 네. 앞에는 이제 장면이 로우 앵글로 찍다 보니까 네. 뭉개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 사진도 회화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오. 예, 그래서 저 사진도 찍기 전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하고 네네. 카메라 세팅하고 그다음에 앵글도 그렇게 잡고 찍은 것들입니다. 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저게 위아래로 주변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뚜렷하게 초점을 저기다 둬야겠다. 저 선을 잡은 거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중점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건데 저기다 초점을 맞춘 건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또 양쪽 다 뭉개져 버리면 안 되니까 네. 초점이 맞는 부분이 한 분 있어야 되거든요. 한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조그만 부분, 그 라인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부분에다만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가을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정말 그런 느낌이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죠. 갈대밭이다. 맞죠? 갈대밭 맞죠? 네. 네네. 이거는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신 건가요? 갈대 같은데 저건 저기 그 2007년도에 예예. 저 인천 저 북쪽에 있는 그 드림파크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있어요. 드림파크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를 갔다가 네. 거기를 갔다가 저걸 그 바람이 불길래 네. 바람을 잡아보자 해서 제목이 갈 때보다는 네. 바람을 잡는 쪽으로 신경을 썼었습니다. 아 바람을. 네. 근데 저거는 색이 딱 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색채 자체가 정말 그 그림 딱 그냥 그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전혀 컴퓨터 작업들을 안 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걸 이렇게 주안점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그러니까 조리개나 색채, 바람, 예. 지나가는 바람을 표현하자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자니까 회화의 느낌이 너무나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몇 점 안 받지만 정말 선생님 거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한 작품만 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작품을 보여주실 건가요? 자, 이거는 한번 이거 좀 볼까요? 네네. 이거는 2010년도에 그 정업군 산내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절초 축제를 한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네. 그 사방에 이제 구절초가 막 피어 있는데 이걸 회화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처음부터 예.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흔들어서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찍다 보니까 예. 그만할까요? 아니, 마지막 정리해 주셔야죠. 네네. 아니, 그래서 네. 사진을 보시면 그 저기 그 꽃이 네. 왼쪽 쓰러진 부분에 것 같아요. 왼쪽 부분에 왼쪽. 이 대가리 크게 나온 그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꽃이 그 꽃대. 예, 꽃대 말고 꽃이 오, 네네네. 멈춰선 곳이 네. 찾다가 멈춘 자리거든요. 저기가 왼쪽에. 예 왼쪽이 그리고 끝에 꼬리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데가 시작점입니다. 저게 네네. 시작점이라서 이 꽃이 이렇게 막 왼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표현이 됐죠. 꽃이 날아가는 표현. 네, 이게 구절초 네 날짜네요. 구절초입니다. 네. 이름도 참 어쩜 이렇게 시적으로 지으시는지. 네. 예, 저희 회화 같은 사진이라고 했는데 회화 같은 사진 말고요. 우리 회화를 이어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흑백 사진 맞죠? 네, 이 사진도요. 네. 2000년에 찍었는데 네네. 그 흑백 필름입니다. 이것도 흑백 필름으로 찍어서 암실에서 작업을 해서 스캔하고 디지털 파일화한 것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초록이 많이 들어간 건데 왜 흑백으로 저걸 하셨나요? 분위기가 네. 이제 그 흑백 필름 안개가 많이 낀 날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흑백이면 좋겠다 해서 그때 그 흑백 필름하고 컬러 필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흑백 필름으로 찍은 것입니다. 작품의 의도성은 칼라로 나왔으면 양이 지저분하게 보였을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 사진은요. 네. 흑백으로 찍으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김병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진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흑과 백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예, 의도가 흑백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선생님도 저한테 김병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신가요? 예, 고치겠습니다. 김병훈 선생님. 네, 김병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이 사진은 저기 2016년도에 울릉도에 가서 찍었습니다. 네, 울릉도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릉도에 갔는데 2박 3일을 하고 예정하고 갔는데 그때 2월 달에 갔는데 배가 끊겨가지고서 열흘간 있었습니다. 저기 갇혀가지고요. 그래서 매일 그냥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사진만 찍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갔더니 통나무 집인데 이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저렇게 벽에다 댄 거예요. 벽에다 대가지고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찍은 것입니다. 저 흰 거는 회칠인가요? 네, 회칠입니다. 네. 담인 거예요? 담? 아닙니다. 낮입니다. 아니 통나무 집이니까 통나무 집에. 통나무 집에 그 벽입니다. 저 벽. 네네, 네네. 벽을. 네네.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나네요. 예, 색다르네요. 예. 자, 그다음 넘어가 주시죠. 요거는 이 사진은요. 2014년도에 그 방태사를 갔습니다. 방태사. 예, 그 인제에 있거든요. 예. 인제인데 이 방태사는 가면은 그 2단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한번 떨어져서 또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이제 통나무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 단풍이 떨어져서 물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그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하늘에 그 파란 하늘이 물에 반영이 되고 그 단풍 색깔이 있고 그리고 단풍이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좋은 작품이 되는데 제가 이제 찍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미술가 반고호 있죠. 네네네. 예, 반고호의 사진이 저런 식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방구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를 방구처럼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이 흡사하네요. 예, 거기에 맞는 네. 카메라 세팅을 하고 찍었습니다. 색상이 강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파랗게 보이는 게 물에 비친 하늘인 거. 하늘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방구처럼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저 강렬한 그 색상이 또 이렇게 그 휘몰아치는 것 같은 회오리치는 것 같은 색이 붓터치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거네요. 예, 저 예. 그 꽃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낙엽들이 네, 있는 네, 부분. 잘 포착됐네요. 자, 다음 분 한번 넘어갈까요? 저 사진은 참. 예, 이 사진은 이 사진은 네. 이제 2013년도에 찍은 것인데 예, 저기 겨울이거든요. 겨울이요. 겨울인데 지금 이른 봄입니다. 그러니까 한 2월 달쯤 됐겠네요. 네. 됐는데 영흥로에 가면 통일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조그만 절이 있는데 거기에 저기 뭡니까 야생화가 많이 피어요. 야생화. 거기에 이제 예. 노루기 같은 것도 피고 음. 그다음에 그 노란 꽃 뭔가요? 노란 꽃? 노란 꽃 겨울에 피는 꽃 있죠. 어느 지금 생각이 안 예, 나는데. 예. 네. 이제 그런 꽃들을 보러 갔다가 네. 보고 나오다가 이제 옆에 있는 그 산을 봤더니 네네. 이 나무가 전부 다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삭막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저기다가 한번 저 장면을 보는 순간에 네네. 저 나무들한테 생명을 좀 불어 넣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밑에서부터 위로 카메라를 밀면서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사진이 흔들리면서 저걸 또 2번 찍었거든요. 다중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걸 네네.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그 필름 사진으로 얘기하면 한 카트를 찍으면 이게 찍힌 부분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감겨지거든요. 네. 감겨지고 이제 찍히지 않은 그 필름이 왼쪽에서 와서 찍히는 자리에 거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한 카트 찍힌 것을 감지 않고 그 자리에 또 한 번 더 찍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걸 2번 찍은 거거든요. 한 카트에. 예. 2번 찍었는데 2번 찍으면서 이제 흔들어서 찍었더니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메마른 나무에 좀 생명을 불어넣어보자 하는 생각이 그대로 맞아진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서로 부대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텍스처감이 되게 거칠게 네네네. 텍스처감이 있으면서 약간 저기 하면 불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약간씩 좀 드는 것 약간씩 같아요. 들고요. 그다음에 나무끼리 부대끼는 거에 막 이렇게 부대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목처럼 살아있는 숲이라는 느낌이 네, 확 그렇습니다. 들어오네요. 네. 정말 거칠게.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무작정 카메라를 피사체에다 들이댈 것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텍스처감이 날 수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자, 이 사진은 2007년도에 찍었는데요. 네. 전라남도 서남사라는 고찰이 있습니다. 서남사. 네, 서남사는 고찰이 있는데 저 시절이 아마 1000년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매화나무가 있는데 홍매거든요. 홍매도 있고 백매도 있는데 네네네.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것은 홍매 사진인데 6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저 사진이. 네. 매화가 나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것도 컬러로 찍을 것이 아니라 네. 흑백으로 한번 해보자. 오. 그래서 흑백 전통 흑백 필름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저게 약간 좀 펜화 같은 느낌도 드는 거. 네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막 섬세하게 돌이나 표현해준 거 거친 네네. 저기 나무 껍질도 느낄 만큼 이렇게 약간 좀 네네, 펜화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네네, 들은 건가요? 네네. 네.
이게 다 사진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 좀 신기해요. 가능합니다. 네. 네네, 전 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한데 무작정 바로 네. 이 피사체에다 갖다 네, 사진 네, 네. 카메라를 대릴 것이 아니라 예.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하면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 이 피사체를 어떤 감으로 찍어야겠다, 어떤 스타일로 찍어야겠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하시나요? 뭐 어떤 주안점을 보고? 그때마다 틀리죠.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컬러보다는 그 이제 흑백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흑백 표현하면 아까 김명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잡티가 예.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은 펜화를 하나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의 사진일까? 회화일까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2014년도에 그 소래포구에서 찍었습니다. 저기 소래포구예요. 해가 노을인가요? 일출입니다. 일출. 일출이요? 네, 소래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요건 네네네. 주한 선생님 네. 집에다 갖다 걸고 싶지 않으세요? 전 많아요 지금 보면서. 네. 저 사진은요 포인트가 이제 다리 철길 말고 그 소래대교 있습니다. 대교 바로 밑에 네. 이제 그러니까 시장 쪽에서 보면 왼쪽이 되는데 거기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밑으로 들어가면 네. 그물 손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물. 네네. 예, 거기서 끝까지 들어가면 네. 저 먼데 그 다리도 보이고 저 부천 들어가는 다리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면 저렇게 일출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 사진은 이거 장노출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파도 같은 게 이루고 있었는데 네네. 파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개처럼요. 네네. 몇 개나가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정리를 하려면 장노출로 찍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일출이나 일몰 사진이 멋있고 좋은데 그걸 찍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제대로 찍기 어렵다고. 네, 시간도 물론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저 때는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약간 끼어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걸 이제 노출을 의도적으로 너무 오바 쪽으로 주고 예. 장노출을 하고 예. 그랬더니 좀 생각보다 좋은 사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저 사진을 찍으실 때 저렇게 노란 색감이 이렇게 딱 올라오게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데 저걸 이제 그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예, 화이트 밸런스를 좀 그 노란색이 띄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예, 노란 색감이 너무 이쁘네요. 예, 우리가 이제 노란 색감의 유화를 봤으니까 또 다른 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흔들어서 찍는 것 같다. 맞죠? 이거는 흔들어서 찍었다 보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노출 기법입니다. 다중노출이요. 다중노출. 네, 저 장노출이 아니라 다중노출 기법입니다. 한 번 몇 번을 돌린 거예요? 2번 찍었습니다. 2번이요? 네네. 다중노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면요. 네네. 저게 이제 카메라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대개 이제 9카트를 한 카트에 담게 돼 있는데 네. 카메라의 기능이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찍으면 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카트만 찍어야지. 예. 너무 많이 찍으면 이 다진 녹출을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뿐만 아니라 사진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표가 난다. 네네, 표가 나는 거죠. 네네. 이게 네. 작가님만의 노하우신 건가요? 아까도 보니까 다중노출 2번 하셨다고 그러셨던데. 네네,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저기 이 2번 다중노출 2번 한다는 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뿐입니다. 예, 제가 다중노출은 안 해봐서. 근데 저 녹색에 꽃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저거 전묘화라고 그러나? 아니 밑에는 네네. 저건 뭡니까
메밀. 그 메밀꽃입니다. 저게 메밀이에요? 네네, 메밀이 꽂히고 저 뒤에 있는 돌들이 네네. 참 그 컬러풀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되게 다양한 색상을 품고 있는데 저것도 화풍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난다. 네, 네. 화풍이 있어요. 네. 그거랑 정말 그림을 저희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림이 저렇게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사진으로 그것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몇 개 더 있나요? 저 더 볼까요? 우리 그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을 찍으시면서 이 사진이 어떤 스타일로 나올 거다. 내가 생각했던 제작 의도와 실제로 딱 찍었을 때 제작 의도는 아니지만 실수로 나온 사진이 더 멋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혹시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가지고 온 것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데 이제 간혹 보면요. 네. 실수한 사진들이 더 좋은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대로는 안 났지만 실수를 하면은 왠지 뭐라 그래야 되지? 복권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복권 같은 사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사진은 조금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의 사진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의도로 찍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예. 저거 이 초가 나오는 거 저거는 어떤? 저 사진은요. 네. 흔 회화적인 사진보다는 네. 오리지널 촬영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저 뒤에 있는 얼굴이 불상이거든요. 뒤에가 얼굴 불상입니다. 그러네요. 불상. 살짝 눈매나 이게 보이네요. 네, 불상인데 네. 저 장면을 딱 봤을 때 네. 우리가 모르고 지난 내 자신의 나 자신의 내면을 보는 그런 표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저기 뒤에 불상을 포커싱 시키고 네. 초점을 이제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촛불에다가 딱 맞추니까 네네. 저런 사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요, 네. 혼자 가만히 네. 누구든지 앞에 놓고 보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게 정말로 나의 내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인한테 저 한 장을 드렸더니 예.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예. 이 중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걸. 중독이 된다. 예, 중독이 들어간다는 거. 자꾸 혼자서 바라보고 싶고 예.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초가 언제 흔들리지? 그런 느낌. 이게 실사니까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다음 사진도 지금 저기 실사 사색하는 사람들 비슷하네요. 네, 저거는 이제 2019년도에 마곡사를 갔는데 네. 마곡사 단풍을 보러 갔었어요. 여럿이 갔는데 우리 네네. 교실 사람들하고 갔는데 네네. 아침에 이런 시간에 갔거든요. 이런 시간에 갔는데 이제 한 6시쯤 됐는데 이제 해가 막 올라오고 한 6시나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아침 불공 마치고 산책을 갔다 오다가 저 돌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네네. 건너가는 걸 찍었습니다. 저걸 이제 저것도 아까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색하는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흑백으로 찍은 거거든요. 네. 흑백으로 찍었는데 돌에다가 하이라이트에다가 측광을 합니다. 측광. 카메라가 읽을 수 있는 광선을 측정을 하는데 달에다 하이라이트 이제 측정을 하고 노출을 마이너스 쪽으로 주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는 살아나고 주변이 까맣게 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하얀 네. 점 같은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한번 그 먼저 네. 건너간 사람이 예, 예, 예. 산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것도 일직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네네. 약간 의도하신 건가요? 네네. 오, 야, 저거를 보면서 사색을 좀 잠겨보는, 그러니까 새벽에 뭔가 산책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예. 김병훈 선생님 그 소감을 한 번만 작품을 보셨으면 소감을 말씀해 주셔야죠.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아, 넋을 잃으셨군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이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적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화법이 회화적인 것들도 정말 우리들을 감동 주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런 실사를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이 더해지는 색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사 고지고대로 찍는 것도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 사진이 조금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끊기기 전에 빨리 봐야 되니까 서둘러 떠나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작품을 우리 작가님이 추천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2017년도에 찍었는데요. 네네. 제목이 봄바람입니다. 봄바람으로 붙였는데 네네. 저 피사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네. 시골 이렇게 가느다란 길인데 예, 길 위에 저렇게 나무가 풀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그대로 찍지 말고 좀 다른 생각을 해보자 해서 카메라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아주 심하게 밀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풀들이 다 뭉개지면서 바람이 날아가는 그런 바람이 막 풀하고 이제 그 흙하고 이렇게 날리면서 가는 그런 봄에 또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봄바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저게 여러분들 바람을 이 밑에는 다 형상은 뭉그러졌는데 텍스처감이 이렇게 선들이 그려지는 것들이 약간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걸 네, 혹시 노리신 건가요? 근데 그렇죠. 네. 야, 정말 카메라에 대단한 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좀 있네요. 왼쪽 부분에 보면요, 그 나무에 그 나무 같은 게 키가 큰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요. 네. 그 부분이 좀 키가 큰 게 있었는데 그 밀다 보니까 저것도 뭉개지면서 이렇게 바람이 쫙 휘는 그런 그 느낌이 들죠. 야, 찍은 사람만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작품 한번 넘어갈까요? 이건 뭘까요? 그건 통과할까요? 이 작품은요? 네. 네네. 자, 네. 자, 이 작품은 어떤 건가요? 이 작품은 2015년도에 찍었는데, 네. 강원도 횡성입니다. 횡성이 아니고 횡계입니다. 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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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계인데 이게 어딘가면 고속도로 타고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횡계에서 내려가지고서 다시 그 진부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이런 곳이 있는데 금년 겨울에 저기를 갔다 왔는데 저 자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저기를 다 밀고서 그 건물들을 다 지었더라고요. 저 사진은요. 그 눈이 많이 왔는데 낮에 12시쯤 됐는데 사진에는 그 장노출에 사용하는 그 고농도 콘트라스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예, 필터가 있는데 그걸 끼우면 여기 이 필터를 보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까매가지고서. 근데 저걸 이제 끼우고 이제 노출을 많이 주면 구름들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큰 덩어리 말고. 네네. 잔것까지 다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지 눈이 많이 온 넓은 볼판 같은 곳이었는데 구름도 참 좋았고
보통 이 톱나이트일 때는 사진을 안 찍거든요. 예. 12시쯤 됐으니까 뭐 완전히 톱나이트인데도 그러네. 제가 생각한 대로 그 이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애씀이 많으시네요. 자, 우리 이거에 이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거는 이건 저기 2015년도에 드림파크 저 아까 얘기했는데 네네네, 거기거든요. 서구. 근데 초가을이었었어요. 그래서 초가을. 저기를 갔는데 네. 저기는 이제 그 다중 노출을 2번 찍었습니다. 네. 2번 찍고 배경이 그 하얗게 핀 그 갈대꽃이거든요. 갈대꽃에 이제 막 이렇게 앞에 나무들이 네. 이제 물들어가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2번 찍다 보니까 나무 가지에 네네. 그 색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나요? 저 지금 색이 올라온 게 저 빨갛고 저기 아니 나무 밑에 나무 가지요. 까만 나무 가지에 예. 그런데 그 2번 찍다 보니까 저게 이 나무 가지 그 단풍이 흔들리다 보면서 네네. 흔들리다가 그 나무 가지 올라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거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네네네. 그래서 어, 그 다중 촬영의 그 묘미가 저런 데 있습니다. 예. 네. 저 밑에 저 하얀 게 뭔가 했었는데 저기 갈대였군요. 갈대를 이제 그 배경으로 삼아서 찍은 거죠. 아, 하얗고 이렇게 된 대비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다중 노출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구나. 가을이어요. 네. 네. 근데 색감으로는 가을 같지 않고 좀 더 좀 강렬하게 되어 있네요. 네. 자, 다음 작품 한번 넘어가죠. 이 사진은 2003년도 참 오래됐죠. 저기 그 전국 부안에 가면 그 뇌소사라는 고찰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뇌소사만 구경하고 오는데 예. 그 들어가는 중간쯤에 오른쪽으로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암자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저 암자인데 그 저 절에 네네. 암자의 주지가 그 비구니 스님입니다. 아, 비구니 예. 주지스님. 예,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네. 저기를 몇 번 갔었어요. 가고 이제 그래서 스님을 사귀어놨다가 스님 네네네네. 죄송하지만 이게 하룻밤만 꼭 재워줄 수 없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허락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비구니들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남자가 거기 자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하룻밤 재워주셨는데 네.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네. 저 장독을 찍었는데 이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가지가 막 이렇게 꺾어질 것처럼 이렇게 숙였더라고요. 아, 저게 감이에요? 예, 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장독이 있고 이제 그 설거지한 그릇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예. 놓여 있는데 프레쉬를 때렸어요. 네. 프레쉬를 때렸는데 감에 프레쉬를 맞은 곳은 제대로 표현이 됐잖아요. 예. 그 장독들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밝게 나오고 예. 다른 데는 이제 까맣게 네. 정리가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 밑부분만 봐서 저 조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제목이 향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네. 내 고향에 있는 그런 풍경을 한번 표현해 보자 했던 겁니다. 아, 고향을 부르면 색감이 진짜 강렬하네요. 저게 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오, 네네. 저거 혹시 어디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욕심나네. 자, 다음 욕심나는 사진 다음 거 한번 다 볼까요? 저건 저기 그 강화에 가면 강화구나. 운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조그만 섬이 있는데 저게 이제 영종대교 바로 밑에거든요. 네네. 바로 밑인데 저기를 어느 날 갔더니 그 매립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립공사. 네네, 예, 매립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매립은요, 이 자갈을 하고 섞인 그 흙을 퍼부어 가지고서 네, 말렸다가 네. 또 물을 일부러 넣어 가지고서 불렸다가 말렸다가 불렸다 말렸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저게 말라가지고 갈라 터진 거예요. 예. 야, 이거 좋다. 아. 그래서 그 말라 터진 그
가뭄 예. 이런 걸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 네. 의도는 딱 봐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 의도였어요. 제가 봐도 가뭄이었거든요. 네. 예. 아래만 찍지 않고 꼭 음. 위에 싹 걸쳐서. 저거 이제 물이 이제 좀 있는 거거든요. 아. 물이 있는 거고 가운데가 좀 불로 올라온 것 같죠. 예. 저걸 이제 저기 때 그 뭡니까? 이게 잘못 보면 오모렌즈 같은 거였은 줄 알겠다. 맞습니다. 오명렌즈로 찍은 겁니다. 아, 저거. 그래요? 예.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네, 이렇게 네. 들으니까 저도 그래, 조금 이제-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런지 왜곡시키기 네, 위해서 네. 불로 올라와서 네. 왜곡시키기 위해서 예. 일부러 그런 이제 렌즈를 꽂아가지고 찍은 거죠. 네. 그렇군요. 야, 제 다음 거 한번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요? 어우, 작품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오, 이 사진은 네네. 저기 그 인천 대공원에서 2013년에 찍은 건데요. 오, 인천대공원. 아침에 갔는데 이제 그 대공원 숲에 음, 왼쪽 사진은 숲 사이로 이제 해가 들어오고. 한 부분만 네. 햇빛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 햇빛에 중점을 두고 찍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 햇빛이 이제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측광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아, 진짜. 예, 측광을 어디다가 측광을 하느냐. 네네. 측광을 하이라이트에다가 저는 주로 하거든요. 하는데 하이라이트에 찍고 마이너스 쪽으로 줘버리면 중간이 가운데가 이렇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주위가.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고. 네네. 오른쪽 사진은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데 네. 흑백에다 놓고 찍었습니다. 흑백 부분에 지금 놓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네. 장소는 같은 장소는 아닌데 비슷한 장소입니다. 아, 같은 게 아니군요. 예, 같은 건 아닙니다. 오. 같은 건 아니고 그 이제 일부러 다른 장소를 골랐죠. 네. 예. 그래가지고서 하나는 컬러로, 하나는 흑백으로 같은 그 기법으로 찍었습니다. 의도가 혹시 어떻게 돼요? 저 사진은 이제 그 같은 장소, 비슷한 장소인데 네. 흑백하고 흑백 표현하고 컬러 표현하고 어떻게 틀릴 수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뜻으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다 보니까 어떤 것도 공이 안 들어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더군다나 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은 상당히 그걸 찾아내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도 부담 안 되세요? 네, 저기 항상 저는 사진 스타일이 네. 한 번에 찍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조금씩 하거든요. 네네네. 하면 충분히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강의도 나가시고 이제 그 취미를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미를 전문가 수준으로까지 전문가까지 이제 넘어가셨던 거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혹시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용기 줄 수 있는 말씀 없으실까요? 네, 사진뿐만 아니라 네. 모든 예술은요 나이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방송 초기에 제가 조금 그러니까 아직도 쓸만하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네. 특히 사진은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피사실을 찾아서 촬영을 나가면 네.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피사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갔다 와서 그 마음에 드는 사진이 찍혔을 때 그 시어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운동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아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고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리고 그걸 또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네, 복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명훈 선생님 쭉 이제 작품들을 보셨는데 일단 작가시기도 하고 주변인이시기도 하고 선생님의 작품이나 이런 세계를 보시면서 이렇게 작가로서 뭔가 이렇게 시적인 구분을 조금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번, 평을 좀. 네. 1번 인천 튜브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인천 튜브를 보시는 인천 분들 그 이외의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딱 더 하겠습니다. 예. 그 금방 잊어버렸네. 오. 조금 이따 생각나시면 네네네. 네. 혹시 뭐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 해년마다 이렇게 작품전을 하시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올해에도 뭐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예,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요. 돼 있고 얼마 전에는 제자넷하고 네네. 저하고 이렇게 해서 사제전을 한번 해보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작년에 사진전이요? 예, 바로 올 초에 네. 치렀습니다. 치렀고 지금까지 2009년도에 처음 이제 개인전 시작을 해서 네.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한 번도 걸른 일이 없고요. 예. 지금 한 25회쯤 된 것 같습니다. 25년을 네, 계속 하신 네. 거네요. 와. 뭐 올해는 이제 내년에 잡으신 건가요? 올해는 작품전이 이제 더 이상 없으신 건가요?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달.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어디서 하는지는 정해지셨나요? 저기 정해졌죠. 저기 성남? 동막역에 가면 동막. 예, 인천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 이 교육청 평생학습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갤러리 2개가 있는데 네네. 갤러리가 참 좋습니다. 거기. 거기 갤러리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한국 전통 춤이라는 거를 가지고 예. 전시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 춤. 네.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셨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병원 선생님 이제 마쳐야 될 텐데 우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아직 뭐 음. 건강은 괜찮으시다니까 오래오래 좋은 작품 활동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신 인천 튜브 방송대에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인천 튜브가 저희가 어떤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PD님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게스트분들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정말 인천과 관련돼 있는 얘기 이 방송에 좀 더 좋은 방송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와주시고 진행을 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인천튜브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방송 위해서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성원 바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 인천 문화갤러리 창 우리 이명지 작가님 편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 네.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